심리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자원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에게도 발감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정말 예.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날씨가 또 좋아야 되는데요. 응원합니다. 자, 오늘 인간 수업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기대감이 있으시죠?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또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장성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한 기도는 이어질 것 같아요, 박사님. 그러면 네.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간 수업 영상이 유튜브에 1편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꼭 한번 공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정말 많은 분들 유익하다, 공부가 된다, 홍 박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자녀와 소통이 되고 있다, 방송을 통해 유익함이 크다. 우리 박사님도 상담해 주시면서 어떻습니까? 사실은 상담은 개인이잖아요. 그 사람의 맞춤식이다 예. 보니까 한 분 상담하는 게 30분 이상씩 걸려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지만 예. 그래도 그걸 통해서 좀 회복되고 그렇죠. 행복해하는 모습에 그래도 힘을 얻고 아멘. 네, 정말 힘을 얻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한 내담자의 상담 사연을 가지고요. 그분의 사연만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또 비슷한 또 문제나 또 비슷한 그런 좀 솔루션을 원한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하다가 그렇죠. 이 부분은 이 어머니 말고 많은 사람이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다 같다. 싶으면 그 문제만 빼서 좋습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을 만나보면 좋겠는데요. 첫 사연 궁금합니다. 만나보시죠. 큰아들이 지금 20살 됐는데요. 네.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 계속 학교도 안 가고 좀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한 1학년 때부터는 아빠랑 대화를 거의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한 2, 3학년 때부터는 저하고도 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가끔씩 저하고는 문자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거의 방에서만 많이 있고 저희 지금도 계속 대화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네. 많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고 얼굴을 못 본 지 지금 오래됐거든요. 한 집에 살면서요. 네, 바로 옆방에 있는데도 음. 얼굴을 못 봐요. 그냥 밥은 거기 앞에다 놓으면 자기가 가져가고. 방 앞에다 놓으면 예, 그럼 문을 잠그고 있나요? 예, 항상 잠그고 있고 예전에도 가끔씩 아빠가 좀 미리 똑똑 두드리고 몇 분 후에 들어간다 하고 들어갔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물건 같은 거 부수고 던지고 막 그 좀 싫어하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학교를 몇 번 오래 빠져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왔었는데 또 선생님도 안 보고 막 귀를 이렇게 막 막고 있어요. 거의 졸업도 못할 그런 위기였는데 간신히 졸업은 했어요. 네, 박사님 사연을 잘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예, 사실은 이 사연 속에서 그 대화가 지금 단절돼 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좀 네.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화가 되더라도 예. 정말 형식적인 대화만 하거나 아니면 얘처럼 이렇게 아예 부모하고 대화가 단절된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한번 예. 생각해 봐요. 한 가정에 내 뱃속에는 내 아이인데 밥도 그냥 방 앞에 놔두면 가져가고 그렇죠. 들어가면 난리가 나고 자, 이런 극단적까지 왔다 이거죠. 예. 그러면 자,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현상이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어머니에게는 여기부터 맞는 솔루션을 줬지만 예. 오늘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냐. 그래서 많은 엄마들에게 이 원인부터 좀 조심할 수 있도록 이런 예. 기회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도 대화가 단절이 될 수 있고요. 그 또 과정을 그 전체를 우리가 밟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되게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 때 그러면 아이들이 이 지경이 되냐. 또 예. 어떤 듣는 엄마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애들은 아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애가 저렇게 할까 그러는데 우리 애도 그렇지 않는다고 보장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럼 우리 애도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예 함께 얼굴은 마주봐도 대화가 단절된 혹시 예.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오늘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대화가 단절될 때 뭐 여러 과정이 있겠죠. 여러 상황이 네. 있을 거예요. 오늘 박사님 네. 어떨 때 대화가 이렇게 쉽게 단절되나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대화가 단절됐다. 그러면 이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잘 하다가 아빠하고 대화가 끊어지고 그다음 엄마하고 대화가 끊어져요. 자, 그러면
아빠 엄마가 대화가 끊어졌다 그러면 친구하고 대화는 다 끊어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친구와 대화가 다 끊어졌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 예. 게임 속에서 가상의 친구들은 많이 있거든요. 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자기의 문제점에 심각한 나는 관계에서 아무도 없다는 심각성을 알면 나오지만 자기는 가상에서 지금 가상관계를 구분을 못하는 예. 사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인간 관계가 차단이 됐냐라고 했을 때 얘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뭔 일이 있었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 아버지와 아이 관계에서 획일적인 일률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무섭게. 무섭게 계속 하던지 예, 예. 계속 좋아야 되는데 계속 잘해주다 어느 날 화나면 돌변해 버리는 네, 거예요. 돌변 되게 무섭게 하고 또 그 다음 날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부드럽게 대하고 자 이러면 이 아이는 뇌가 혼란을 빚죠.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일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지금 아버지 말 그 정도면 보통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있겠어요? 자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단절하고 방에서 안 나온다. 아버지가 하여튼 문을 따고 들어가서 뭐 억지로라도 대화할 것 같아. 그렇죠. 네. 자 그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애가 들어오니까 난리를 펴요. 그렇죠. 자 못 들어갔어요. 그건 아버지의 서열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 아버지가 애한테 지나치게 아이를 떠받들어서 이미 아이보다 서열이 낮아져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아버지야. 그 아버지가 화가 나면 나한테 내가 생각한 거 이상의 혼을 내거나 손찌검을 해. 자 그러면 아버지 관계가 당연히 단절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런 관계에서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친구 관계에서도 제가 언제든지 나한테 돌변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접근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거는 그냥 무서운 사람은 계속 무섭게, 좋은 사람은 좋은 게 이렇게 가는 애들은 그나마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내 감정이 오늘 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 그날은 갑자기 와서 애한테 아버지한테 말이야 버릇없이 함부로 해 막하다. 그 다음에는 버릇없이 굴어도 그냥 오케이 다 수용하다가 자 이런 게 제일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니까 또 자기 생각보다 좀 과하게 아이를 혼을 내거나 또 더 심한 경우는 손찌검도 하죠. 자 그럼 아이는 마음의 문이 닫혀서 이렇게 컸을 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그런데 보통 권위가 있는 가정 같으면 아버지가 너 혼날래? 이렇게 해요. 어떻게 집에서 문 잠그고 말이야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이런 거잖아요. 자 지금 자 아이가 몇 학년이죠? 지금 중2. 중2. 자 그러면 아빠가 퇴근했어요. 그럼 애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죠. 그렇죠. 나와야죠. 근데 얘가 나오지도 않고 계속 나와야죠가 아니라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죠. 근데 아빠가 오셨는지 누가 왔는지 아빠 소리가 나도 방 안에서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다면 이 녀석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30이 다 넘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가끔 이어폰 끼고 있다 날 못 그렇죠. 그럼 내가 야 불러요. 아빠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아는 척 그렇죠. 아빠 죄송합니다 이어폰 끼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렇게 아빠가 뭐하러 들어가면은 얘가 오히려 화를 내서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미 아빠의 권위가 없다. 그러면 아빠의 권위가 없다는 건 스스로 권위를 낮추고 아이한테 인륜적인 행동을 못했던지 아니면 부부지간에서 애 듣는 거 애가 보는 데서 아빠와 싸우면서 조금 크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걸 갖고 싸워. 자, 어른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렸던지 어른에 대한 권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엄밀히 따지면 시위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부모를 무시하니까 문 잠그고 내 방 들어오지 마. 그렇죠? 밥 그냥 거기다 갖다 안 와.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열이 높은 엄마의 이 권위가 있는 엄마는 안 주죠 밥을. 그렇겠죠. 밥을 거기다 갖다 놓겠어요? 나와서 먹던지 굶어 죽던지 네 알아서 해. 단호하게. 그러면 얘가 배고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 화내는 게 무서워서 아이가 떼쓰는 게 두려워서 아빠나 엄마나 지금 얘한테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서 항상 부부가 애가 보고 듣는 데서 서로의 권위를 올려주는 거는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남편이 권위 올리는 거 애가 보는 데서 위대한 사람 대한 척이라도 하는 이유는 사춘기 때 써먹는 거다. 남편은 사춘기 때 아빠의 권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내가 한번 언젠가 맞습니다. 했던 얘기가 기억나요. 오늘 네. 인간 수업 우리 홍 박사님과 함께 이 마음을 나누고 있고요. 대화가 단절됐거나 아니면 지금 대화가 단절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분들이 분명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 집에 또 서열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원인들을 네.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엄마나 아빠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내가 아이를 대하는 거가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분 좋을 때와 나쁠 때가 극단적으로 아이한테 대하는 게 다른지 예. 그다음에 체벌이라고 하는 게 아이가 아이 입장에서 볼 때 5만큼 잘못했어요. 예. 그럼 내가 5만큼만 아이한테 꾸중을 했을 때는 그게 수용이 됩니다. 예. 근데 5만큼 잘못했는데 20만큼 잘못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20만큼 잘못했다고 우리가 혼내버리면 그렇죠. 그렇게 20만큼의 혼을 내버리면 그 나머지 15개만큼은 아이가 상처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아빠는 무조건 혼만 내는 사람, 엄마는 무조건 잔소리만 하는 사람으로 각인이 되면 단절되는 또 거죠. 그것 또한 당연히 단절의 단절되죠.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애들끼리 놀다가도 소통이 안 되면 너하고 안 놀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하고 안 놀아 그러잖아요. 애들도 예. 하다못해 작은 거 가지고 너하고 안 놀아 그러는데 나는 5밖에 안 됐는데 15만큼의 내가 아버지나 엄마한테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엄마 아빠가 적이죠.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처음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일조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것 이게 참 내 자식이라도 쉽지는 않아요. 왜 그날 기분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무슨 사람이 또 일이잖아요. 네. 기계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우리 옛날에 저 어릴 적에 예.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아버님 이렇게 건설하면서 약주 한잔 하시고 예. 기분 좋은 날은 벌써 들어오면서 뭘 사갖고 들어오세요. 그렇죠.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날은 막 아빠 앞에서 조금 네. 과하게 애교를 떨어도 넘어가. 근데 벌써 기분 나쁘게 들어오신 날은 그냥 거기 안 있는 게 좋아. 안 있는 게 좋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기서 아버님이 기분 나쁘게 들어와서 오늘 잘못한 걸 막 찾아가지고 예. 이리 와. 너 오늘 숙제했어? 이리 와봐. 아빠가 숙제 매일 하는데 왜 안 했어? 그리고 숙제 안 한 하나를 가지고 그 아버지가 밖에서 가지고 모든 화를 여기다 던져 씌웠다. 그러면 오늘의 나의 인격이 만들어졌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도 많이 약주를 과하고 화가 나실 때는 피했어요. 그리고 기분 좋은 날만 오히려 야 얘들아 뭐 사왔다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필요한 거 뭐냐면 내가 기분 안 좋을 땐 차라리 피하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기분 안 좋았을 때 막 하지 말고 피하고 기분 좋을 때의 모습을 계속 보여요. 그러면 아이는 아빠가 기분 나쁠 때는 저를 피하시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피했으니까. 예. 근데 기분 나쁜 모습을 보면 도대체 어떤 게 아빠야? 오늘 내가 잘 보여야 돼. 뭐 이래야 돼. 눈치를 보죠. 그러다 눈치 보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죠. 그리고 상처받죠. 단절하죠. 이건 뭐 공식이에요. 오늘 대화가 단절되고 있는 또 네. 그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오늘 박사님도 시간에도 한정돼 있어서 그렇군요. 마지막 또 우리 대화가 지금 네. 단절될 것 같은 그분들에게 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서 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단절되면 이 친구는 사회와도 단절됩니다. 그럼 유독 단절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디어밖에 없어요. 그 글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작은 화제거리를 가지고 작은 화제거리를 크게 만들어서 늘상 이렇게 대화하는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이런 걸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것을 작은 대화.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뭐 하나 잘했어. 그럼 예. 그 잘한 거 하나를 가지고 남편과 계속 그 얘기를 나누고 못한 하나가 아니라 잘한 하나를 그렇게 나누는 거죠. 좋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가족에도 우리 가족 구성원이 잘한 그 작은 것 하나가 있죠. 오늘 그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크게 이야기해보는 복된 하루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홍 박사님과 함께한 인간 수업 여기까지고요. 오늘 많은 분들 샵 1069번으로 인간이라고 보내시는데요. 오늘 인간 수업 영상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5분 추첨해서 인간 수업 책 선물 전하고요. 또 매주 한 분씩 추첨해서 이렇게 직접 상담을 해드립니다.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고요. 네. 정말 하나 한 주 이렇게 귀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셔서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자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